자, 이번 시간 역시 위클리 리뷰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클리 리뷰는 이번 시간 이제 마지막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 오늘 나가는 그 과제 있죠. 그 토파보기 과제 중에서 한 문제를 이제 위클리 리뷰인데 구문이 아니라 독해 문제를 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시작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구문에 관한 이야기는 이 위클리 리뷰하고 그리고 우리 교재 케이스 303에서 오늘 12번부터 뒤에 15번까지 쭉 살펴보고 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독해 위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필요한 구문들을 그때그때 조금씩 보충하는 식으로 하면서 독해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제는 그럴 때가 됐죠? 자, 여기 볼게요. 먼저 remarkably few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일단 지금 앞에 보니까 이게 딱 보이잖아요. 그쵸? 이게 딱 보이는데 우리가 이제 저게 나왔을 때 이거하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딱 볼 때하고 즉 이렇게 보일 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일 때가 하나 있죠. 그쵸? 그래서 물론 얘는 뒤쪽에서 그 복수명사 있죠. 명사 s라든가 s를 붙인 거 복수명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문맥상 생략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부정관사 어가 있으면 그때는 조금 혹은 몇 개의 그 뜻이 되는 거고 부정관사가 없으면 거의 뭐뭐하지 않는 그 뜻을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하죠. 그쵸? 그래서 요렇게 되면 부정의 뉘앙스가 되는 거고 앞에 얘가 있으면 몇 개가 있는 긍정의 뉘앙스가 되는 건데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딱 좋아요. 그래서 얘 앞에 이렇게 뭔가가 있으면 부정관사가 됐건 저렇게 부사가 됐건 뭔가가 있으면 그때는 얘를 어떻게 해석한다? 소수 혹은 몇 개 그렇게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앞쪽에 이렇게 부사가 있거나 혹은 다른 표현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딱 보이면 그러면 얘를 이제 그때는 이제 어떤 거? 바로 소수라든가 혹은 몇 개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해석할 수 있다. 됐죠? 근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제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그 정도만 생각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remarkably few of our governments 이렇게 쭉 보이는데 사실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앞에서 부사로 쓰였기 때문에 이렇게 봐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봐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뭐냐? 다른 표현들이 보였을 때 앞쪽에 뭔가가 있으면 그때는 얘를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이 헷갈리거든요. 부정관사가 있으면 몇 개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얘를 그냥 부정적 뉘앙스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냥 앞에 뭔가 있으면 그때는 그냥 몇 개의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된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참고로 여기서는 이제 부사가 앞쪽에 쓰였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거의 뭐뭐하지 않는 저렇게 해석해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일단 먼저 이렇게 보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요. 자, 일단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중요한 건 앞쪽에서 우리의 정부 중에서 Ministry for the Ocean 이렇게 딱 보이죠. 그쵸? 자, 그러면 해양 부사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쵸?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부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해양 부사를 포함하고 있는 정부는 극히 소수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캐나다가 드문 예외라는 거죠. 그쵸? 무슨 얘기예요? 우리나라하고 캐나다가 바로 바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바다와 관련된 부서를 만드는 예외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바다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 자, 그리고 우리의 정치인들은 여기서 rarely 딱 보이죠? 거의 뭐뭐하지 않는 그 뜻이 되는 거고 뒤쪽에서 캠페인은 바로 무슨 말? 캠페인은 운동을 벌이다. 그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우리의 정치인들은 거의 운동을 벌이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보면 캠페인을 하지 않습니다. 원은 뭐뭐에 대한 이렇게 딱 보면 돼요. 바다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캠페인을 거의 벌이지 않습니다. 비록 이때 피싱이라는 것은 그냥 어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업이라는 것이 정말로 등장을 합니다. 무엇으로서? 이슈로서 2016년에 브렉시트 레퍼런덤에서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레퍼런덤은 국민투표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2016년에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하는 동안에 하나의 이슈로서 어업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지만 정치인들은 바다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좀처럼 캠페인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과 and 이하의 두 번째 문장까지 쭉 봤을 때 다 어떤 얘기예요? 바다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참고로 여기서 그 브렉시트라는 것은 British
exit 혹은 Britain exit 거기에서 두 단어가 이제 더해져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게 되는 거 그걸 이제 Brexit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아무튼 자 그러면 바다라는 것은 자, 지배를 받습니다. 복잡한 국제적인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렇게 쭉 보이죠. 그쵸? 바다는 복잡한 국제법의 지배를 받고 참고로 여기에서 나오는 그 body 있죠, body. body라는 것은 어떤 그냥 체제라고 생각하면 딱 좋아요. 체제라든가 혹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구성이라든가 말 그대로 그냥 시스템 정도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바다는 복잡한 국제법의 체제에 지배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The average citizen probably knows little about 쭉 보이죠. 자 여기 이 부분에 쫙 밑줄 그어볼까요? 자 그러면 뒤쪽에서 일단은 관계대명사 이하가 쓰이면서 앞에 문장을 이렇게 딱 수식하는 건데 결국은 지금 세 번째 문장까지 다 무슨 얘기예요? 바다는 뭔가 이렇게 복잡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잘 모른다라는 느낌으로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결국 무슨 얘기냐?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까지 해서 바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Going about your busy life. 당신의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 당신이 유혹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File the ocean. 여기 딱 보이죠? 파일의 동그라미 볼까요? 파일은 그냥 말 그대로 서류 따위를 파일철로 정리해서 보관하다. 이렇게요. 파일은 그냥 보관하다. 이렇게 적어볼까요? 자, 당신은 당신의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 유혹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바다와 관련된 정치. 그 다음에 뒤쭉 보면 그 바다와 관련된 법안을 어디에? In a mental box along with gravity or the internet. 이렇게 딱 보이죠? 이렇게 딱 끊어볼까요? 자, 그러면 자 파일 처리란 말, 파일이란 말 그걸 그대로 생각하면서 가보는 거예요. 자, 당신은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싶은 유혹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바다와 관련된 여러 정치적인 사안들, 자 그리고 바다법을 어디에? 우리 마음속에 상자 속에 파일철로 보관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상자 속에 그냥 바다와 관련된 것들을 보관하고 싶다라는 거야. 무엇과 함께? 중력이라든가 혹은 인터넷과 함께.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당신은 바다에 대해서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별로 관심을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아도 늘 주변에 있는 무엇처럼? 중력처럼. 그렇죠? 늘 주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처럼. 바다도 그냥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늘 존재하고 그 다음에 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지 않겠냐. 굳이 알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바다의 immense는 엄청난 거대한 그 뜻이죠. 그렇죠? 바다의 거대한 크기와 바다의 영속성이죠. 그렇죠? 바다의 영속성은 자, 당신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잘 봐야 돼요. 여기서 이제 fully라는 표현을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지금 조동사 다음에 쓰였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full A into B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당연히 명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느낌을 동사에서 그대로 살려주면 되거든요. 그럼 바보로 만들다는 뜻이니까 속이다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때 full은 그래서 어떤 의미라고? 바로 deceive라고. 자 그러면 full A는 deceive A하고 비슷한 의미가 되는 거니까 A를 속이다라는 뜻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into는 몸 안쪽으로 그 뜻이니까 이렇게 딱 표시하면 되겠죠. A를 속여서 B하게 만들다. 됐죠? A를 속여서 B하게 만들다. 자 그러면 바다의 거대한 크기 그리고 바다의 영속성은 당신을 속여서 믿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신을 속여서 믿게 만드는 거니까 뒤에 나오는 것은 부정적인 내용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위에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약간 당신이 바다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이 없고 늘 주변에 함께 있었던 중력이라든가 인터넷과 비슷하다고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상자에 그냥 보관하고 싶어 합니다. 별로 관심을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거대한 크기와 바다의 영속성이라는 거 보이죠? 그쵸? 그래서 영속성이라는 건 바로 무슨 말이에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쭉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쵸? 바다는 당연히 존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바다가 뒤에서 degradation 보이죠? 그쵸?
degradation은 앞쪽에 뭐가 붙었기 때문에 D가 붙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정적 뉘앙스가 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뜻? 그럼 바다는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바다가 엄청나게 큰데 일부 조금 오염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겠어? 바다는 그 다음에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존재해 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러지 않겠어? 바다는 악화될 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쵸? 따라서 뭐뭐에 영향을 받지 않는 뭐가 맞다고? 이민이 맞다라는 거죠. 그쵸? 바다도 사실은 악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 갖는 사람도 없고 당신도 또한 거기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바다의 거대한 크기와 바다의 영속성이 당신이 믿도록 속일 수도 있습니다. 바다는 악화되지 않는다고. 그렇죠? 이뮨투가 뭐뭐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렇게 보는 거고 얘는 반대말이죠. subject는 뭐뭐에 영향을 받는 뭐뭐하기 쉬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바로 이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2번을 살펴보면 2번은 생각보다 전체적인 단어는 어렵지 않은데 살짝 헷갈릴 수 있거든요. 보세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또 다른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No matter what method you choose to communicate with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일단 끊어볼까요? 자,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당신이 선택하든지 그쵸?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얘는 그대로 가져갑니다. No matter가 보이기 때문에 matter가 아니란 얘기죠. 문제될 게 없다. 뒤에 나오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뜻이죠. 그쵸? 자, 그러면 당신이 선택하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당신은 항상 소수가 될 겁니다. 다수가 될 겁니다. 이미 어느 정도 단서는 나왔죠. 그쵸? 개인이라고 얘기를 했죠. 개인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건 얘일까요? 얘일까요? 당연히 요게 될 가능성이 일단 크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세요. No matter what kind of behavior you have, 당신이 어떤 종류의 행동을 가지든지 대부분의 사람들, 당신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기능을 할 겁니다. 혹은 작동을 할 겁니다. differently from이니까 당신과 다르게 기능을 하고 당신과 다르게 행동을 할 겁니다. 적어주세요. 기능하다라는 의미에서 얘는 바로 어떤 의미? 요렇게. 자, 그럼 이제 결국 어떤 의미냐면 당신이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하든 개인으로서 당신은 저럴 것이고 당신이 어떤 종류의 행동을 갖든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과 다르게 행동할 것이며 그래서 당신은 단순히 당신의 의사소통의 방법을 이걸 바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베이스하고 on에 딱 밑줄거주세요. 베이스하고 on.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 중에 한 가지인데요. base A on B 이렇게 베이스를 동사로 쓴다라는 거죠. A의 근거를 B에 두다. A의 토대를 B에 두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A의 근거를 B에 두다. A의 토대를 B에 두다. 자, 그러면 당신의 의사소통의 방법의 토대를 당신이 선호하는 것에 둘 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 당신이 선호한 것을 바탕으로 의사소통의 방법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 뭘 하든지 당신 주변의 사람들은 당신과 다를 것이다. 그쵸? 그러면 네가 다수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에 속해 있다는 것은 당신을 포함해서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서로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는데 그게 아니죠. 그쵸? 그래서 뭐가 맞겠어요? 당연히 minority다. 그쵸?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에요. 뒤에 보세요. Flexibility and the ability to interpret other people's needs 이렇게 다 보이죠.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야, 네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하든 혹은 네가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당신 주변의 사람들은 당신과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유연함과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이렇게 쫙 밑줄고 볼까요? 그대로 해석해보면 한번 무슨 뜻일까요? 그대로 해석해보면 What characterizes 뭐뭐뭐 이렇게 하면 뭐뭐의 특징을 정해주는 것 이렇게 볼 수 있겠죠. characterize가 뭐뭐의 특징을 정하다 이렇게도 가능하니까 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 적으세요. 이렇게 보면 훨씬 더 좋아요. What characterizes 하면 뭐뭐의 특징이다. 결국은 네가 취하는 그 의사소통 방식이나 네가 하는 행동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수가 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고려해서 의사소통 방법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생각해서 너의 행동을 조정한다 하더라도 너는 소수일 수밖에 없다. 다수의 주변의 사람들은 너와 다를 것이다.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바뀔 수 있는 유연함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훌륭한 의사소통가의 특징이다. 됐죠? 자, 그 다음에요. 참고로 여기에서 flexibility and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and 앞뒤로 명사가 몇 개가 보이기 때문에 두 개가 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뒤에 동사를 복수 형태를 써줘야 맞겠죠. 그쵸?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딱 단수 형태를 썼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앞에 나오는 and 앞뒤의 명사를 함께 이루어지는 동시의 개념으로 취급을 해서 하나로 인식했다라는 거.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A and B 이렇게 두 개가 보이는데 동사를 단수 동사 is를 쓸 수 있다. 그러면 필자가 어떻게 보는 거다? 앞에 A and B는 그냥 퉁쳐서 하나의 개념으로 인식을 했나 보다. 그 정도만 보면 돼요. 아시겠죠? 문법으로 물어보지는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요. Knowing and understanding another person's style behavior and method of communication 이렇게 딱 보이죠? 이렇게 끊어볼까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의 행동 방식과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result는 무엇을 발생시키다 그 뜻이죠? 무엇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더 이런 것을 발생시킬 겁니다. 여기에 밑줄. 여기서 educated guess가 딱 보이죠? 그쵸? 자, 그러면 요거 딱 밑줄 볼까요? guess까지 무슨 뜻인가요? 사실은 요게 그쵸? 사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표현이에요. educated guess니까 말 그대로 교육받은 추측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럼 무슨 얘기예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하는 추측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자, 근거 있는 추측, 합리적인 추측 이렇게 적어주세요. 근거 있는 추측이라든가 합리적인 추측을 educated guess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반대말은 뭔가요? 반대말. 터무니없는 추측 있죠. 그냥 막 찍어보는 것. 그걸 보통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적어주세요. 그래서 wild guess 이게 바로 터무니없는 추측.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휘 공부를 할 때 접두어라든가 어근 같은 거 공부하잖아요. 뭐 come은 함께다, pre는 뭐 미리다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배우지 않았던 새로운 단어를 만났을 때 그걸 이 접두어가 사용되었으니까 이런 뜻이지 않을까라고 사실 우리가 educated guess를 잘해보려고 그런 어근이나 접두어 학습을 하는 걸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배움에 근거한 추측, 합리적인 추측 그것을 educated guess라고 하는 거고 반대말로 터무니없이 하는 것을 wild라는 표현을 쓰는데 wild는 거친이라는 뜻이 기본적으로 있죠. 거칠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다듬어지지 않았다라는 느낌인 거죠. 그쵸? 그래서 터무니없는 추측을 wild guess라고 한단다. 자, 그러면요. 보세요. 다른 사람의 행동과 행동 스타일과 의사소통 방법을 알고 이해하는 것은 더 합리적인 추측을 발생시킬 겁니다. 무엇에 대한? 그 사람이 아마도 반응하게 되는 방식에 대해서. 앞에 how 보이죠? 다양한 상황에서. 뭐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는 educated guess라는 표현을 잘 기억해주면 되세요. 자, 그리고 this understanding. 자, 이러한 이해는 또한 극적으로 증가시킬 겁니다. 당신의 능력을. 자, 어떤 능력이에요, 지금? 상대방의 행동 스타일과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 내가 알고 지금 대응을 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당신의 어떤 능력을 증가시킬 거냐면, 자, 여기 딱 위주로 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 in question은 바로 뭐냐면, 문제 시대는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앞에서 언급한, 됐죠? 앞에서 언급한, 논의되고 있는, 적어주세요. 앞에서 언급한 혹은 논의되고 있는 그것을 in question이라고 한단다. 됐죠? 앞에서 언급한 혹은 논의되고 있는 이제 그 뜻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앞에서 언급한 이런 사람이 있죠. 그쵸? 앞에서 언급한 이 사람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자, 이 사람이 아마도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러면 자, 이러한 이해는 또한 극적으로 당신의 능력을 증가시킬 겁니다. 앞에서 언급한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증가시킬 겁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그쵸? 그 느낌이라는 거 올 수 있겠어요? 자, 보세요. 자, 요렇게 생각해 보면 get to가 보이죠? 그쵸? 원래 get to는 바로 무슨 말? 그쵸? 어디에 도착하다, 뭐뭐로 가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도착하다 그랬을 때 arrive at school 이렇게 할 수도 있고 get to school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get to만 써도 뒤에 있는 사람에게 도달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어떤 스타일인지 어떤 방법의 의사소통을 하는지 알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근데 뭘 쓴 거예요? 이걸 딱 쓴 거죠. 중간에 뭔가 장애물 따위를 뚫고 어려움 따위를 뚫고 그 사람에게 도달한다. 그런 뉘앙스를 주려고 중간에 예를 썼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단어들인데 뭐가 쓰였으면 전치사가 쓰였으면 그 전치사가 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잘 생각을 해줘라. 그래서 자, get through to 뭐뭇을 이해하다, 뭐뭇을 이해시키다. 둘 다 적어주세요. 뭐뭇을 이해하다, 뭐뭇을 이해시키다. 둘 다요. 하나만 더 적어주세요. How can I get it across to you? 무슨 뜻일까요? 중간에 지금 get to가 쓰였죠. 그쵸? 그럼 중간에 또 하나 이렇게 딱 across를 썼죠. 그러면 앞에 나오는 get through to에서는 get to가 있고 중간에 지금 through를 썼단 말이에요. 얘는 지금 중간에 across를 쓴 거죠. 그쵸? 약간 어떤 느낌인 거예요? 쟤는 그쵸? 쟤는 뭔가를 통과해서 갔다면 얘는 뭔가를 가로질러서 갔다라는 느낌이겠죠. 그쵸? 자, 그러면 가로지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뭔가 공간이 있을 때 여기서 이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어크로스의 느낌인 거죠. 그쵸? 그래서 어떤 의미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건너편에 있는 너에게 전달시키거나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또 바로 건너편에 있는 나에게 전달시키는 거 그것을 get across to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get across to 적어주세요. 뭐뭇을 이해시키다, 전달하다. 뭐뭇을 이해시키다, 전달하다. 자, 그러면 how can I get it across to you? 내가 어떻게 그걸 너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걸 너에게 이해시킬 수가 있을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understand의 느낌으로 많이 쓰이는 게 get through to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바로 뭔가를 전달하는 것 그래서 communicate의 느낌으로도 많이 쓰인다 이렇게 같이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동사와 함께 전치사가 쓰였을 때 이거 어떻게 해석하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걔네들이 전치사가 전달하는 모습과 이미지를 잘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3번 딱 보면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쵸? 가장 중요한 것은 as the plane is built. 그래서 비행기가 만들어질 때. 됐죠? 비행기가 만들어질 때 비행기의 구성 요소, 즉 부품들이겠죠. 그쵸? 부품들이 assemble, 조립이 되고 adjust, 조정이 되고 그리고 tested, 검사를 받게 됩니다. While the plane is safely underground. 비행기가 안전하게 땅 위에 있을 때. 그쵸? 즉 비행기를 만들 때는 어떻게 된 뜻이에요? 비행기를 만들 때는 땅 위에서 비행기의 부품들을 조립하고 조정하고 테스트를 다 해본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근데요. 뒤에 보니까 진화는 자, 그러한 럭셔리를 갖지 못합니다. 무슨 말? 그러한 호사스러운 일, 그러한 화려한 혜택 따위를 누리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As a species evolves. 이렇게 딱 보세요. 자, 한 종이 진화할 때 그 종은 한 종이 진화할 때요. 자, 그건 행해져야만 합니다. 어디에서? In flight니까 바로 무슨 말이에요? 비행하면서 행해져야 된다는 뜻이죠. 즉, 비행기는 비행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비행기는 비행하기 전에 부품을 조립하고 조정하고 테스트하고 다 그렇게 한 상태에서 비행을 하게 되는데 진화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행을 하면서 조립하고 조정하고 그 다음에 검사 따위를 그때그때 실시하게 된다는 거죠. 그쵸? Every sequential modification 이제 무슨 말인지 감 잡을 수 있겠죠? 자, 모든 순차적인 그 다음에 modification은 원래 어떤 뜻이에요? 그쵸? 뭔가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수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변화 이렇게 딱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지금
종의 진화를 비행기를 만드는 것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이 수정이라든가 변화를 진화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어떤 뜻으로도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알겠어요? 진화와 관련해서 뭔가 바뀌는 거죠. 그쵸? 뭔가 바뀌는 거니까 변화란 뜻으로도 가능하지만 어떻게도 가능하다? 뮤테이션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점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진화라는 생명체에게서 나타나는 거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엇도 가능하다고 변이라고도 해석은 가능하다. 자, 그러면 모든 순차적인 변이는 완전히 기능적이며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기능적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 그 진화하는 생명체가, 진화하는 종이 잘 살아갈 수 있게끔 제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다른 종들에 비해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되겠니? 그래야 다른 종들보다 바로 그 환경 속에서 자연의 선택을 받아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요. 여기서 나오는 such luxury라는 것은 사실은 앞문장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앞문장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니까 예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Making adaptations and modifications. 그래서 변화와 조정을 하는 것. 변화와 조정을 하는 것. 됐죠? 변화와 조정을 하는 것. 이렇게요. 변화와 조정을 하는 것. 자, while은 뭐뭐 하면서 뭐뭐 하는 동안의 그 뜻이죠. 그래서 in a stationary position이니까 바로 무슨 말? 움직이지 않는 지위, 움직이지 않는 입장에서. 즉, 고정된 상태로. 됐죠? 움직이지 않으면서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움직이지 않는 그 뜻이라는 걸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무슨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비행기는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안전하게 땅에 있는 상태에서 그때 관련된 모든 것들을 수행을 하는데 진화는 그렇지 않다. 진화는 그렇지 않고 진화는 바로 무슨 말이에요? 움직이면서 이동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수정하고 조정을 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요. 그래서 뒤에 쫙 보면 신경과학자인 데이비드 린든이 뭘 묘사를 했냐면 인간의 두뇌를 무엇으로써 progressive accumulation of evolutionary clues or quickened artifacts 이렇게 딱 보이죠? 이 부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신경과학자인 데이비드 린든은 인간의 두뇌를 이렇게 묘사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럼 이때 accumulation은 사실 어떤 뜻이에요? 누적이라든가 축적이죠.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간다. 누적이라든가 축적이에요. 뭔가 이렇게 쭉 쌓여가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어떻게 되는 거야? progressive죠. 그쵸? progressive는 어떤 뜻? 발전적인 그 뜻이죠. 그쵸? 자, 그러면 진화적인 클루즈의 발전적인 누적으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살짝 어렵죠? 그쵸? 진화적인 클루즈가 살짝 어려운데 그래서 올 다음에 요렇게 동격으로 설명해 줬다. 그렇게 보면 돼요. 자, 오가 나왔을 때 앞뒤가 서로 비슷한 느낌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쪽에 나오는 evolutionary clues 이게 살짝 어려우면 뒤에 나오는 예로 가져가 줘야 돼요. 근데 뒤에 것도 어려워. 그러면 힘들어져요. 자, fix는 해결책이죠. 해결책이라는 뜻으로 쓰이거든요. 근데 봐요. 지저분하지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약간 지저분하지만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거. 그걸 뭐라 그러니? 그치. 마음에는 안 들지만 일단 해결은 가능해요. 깔끔한 건 아니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을 할 수는 있어. 그쵸? 그래서 임시 변통의 해결책 적어주세요. 임시 변통의 해결책. 그것을 바로 quick and dirty fix. 이렇게 얘기를 했다. 됐죠? 임시 변통 해결책. 그래서 저기 보면 클루즈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약간 호환이 잘 안 되는 것들. 그것을 보통 클루즈라고 얘기를 한대요. 컴퓨터상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자, 그러면 진화적으로 살짝 호환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다른 것들과 잘 어울리지는 않지만 당장 쓸 수는 있는 것. 그걸 보통 이제 클루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quick and dirty fixes 이걸 바로 어떻게 해석한다고? 임시 변통의 해결책 이렇게 얘기해 준다라는 거 이거 잘 봐야 돼요. 그쵸?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니? 임시 변통의 해결책을 통해서 막 진화를 겪겠죠. 그러면서 이제 한 세대, 두 세대,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거의 대부분의 환경에서 쓸 수 있는 괜찮은 해결책이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이해되죠? 자, 요렇게 해서 1번부터 3번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는 이제 책으로 넘어와서 책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8페이지 12번, 그리고 13번 여기를 읽을 건데요. 자, 일단 그 68페이지에서 12번은요. 12번은 위에서 세 번째 줄 있죠. 그쵸? 위에 세 번째 줄,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위에서 세 번째 줄 오른쪽에 Echoes of this debate are still heard today 요 보이죠? 자, 그 부분 가로로 묶어 볼까요? 12번 위에서 세 번째 줄 오른쪽에 Echoes of this debate are still heard today 요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dialogue 보이죠? dialogue에 밑줄 그어주세요. dialogue가 문맥상 무슨 뜻일까? 12번은 이 두 가지 그 주의해서 읽어두시고요. 옆에 13번까지 지금 읽어주세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12번이 조금 괜찮고요. 13번의 구문이 조금 약간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역시 계속 보면서 말씀을 더 드릴게요. 자, 일단 12번을 보면 디베이트는 그냥 논쟁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그러면 뭐뭇에 대한 논쟁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전치사가 보이면 뒤에 명사나 동명사가 오거나 아니면 의문사, 주어동사, 의문사, 투부정사 다 가능합니다. 무엇만 빼고 전치사 다음에 that, 주어동사 이것만 빼고는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논쟁인데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딱 볼 수 있겠죠. 그쵸? How to understand social life. 그래서 사회적인 삶을 이해하는 방식에 관한 논쟁은 가지고 있습니다. ancient roots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대에 기원을 두다. 이렇게 가능하죠. 그쵸? 이렇게 앞쪽에 나오는 has까지 같이 미주고 볼까요? has ancient roots니까 고대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소셜 라이프를 이해하는 방식에 관한 논쟁은 고대에 기원을 두고 있으니까 아주 옛날부터 그러한 논쟁이 있어 왔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can be traced at least as far back as Plato 이렇게 보이네요. 자, be traced는 바로 무슨 말? be traced는 뭐뭐까지 거슬러 올라가다 그 뜻이죠. 그쵸? 원래 trace가 어떤 뜻이 있어요? trace가 흔적이라는 뜻도 있지만 흔적을 쫓다라는 뜻으로도 가능하죠. 그쵸? 그래서 be traced는 거슬러 올라가다. 그렇게 하면 딱 좋아요. 자, 최소한 어디까지 멀리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바로 플라톤이 있던 시절까지 멀리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같은 흐름으로 연결된다는 거 감 잡을 수 있겠어요? ancient root가 있으니까 고대에 그 뿌리를 두고 있고 기원을 두고 있으니까 고대에 어디까지? 플라톤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리고 플라톤이죠? 그러니까 플라톤은 자 분석을 했습니다. 다른 세계관이죠. 그쵸? 다른 세계관을 분석을 했습니다. 시와 철학의 다른 세계관을 분석을 했고, 자, 그건 at the time, 그 당시에는 무엇이었다고? 과학에 근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approximation은 그냥 근접한 것 혹은 근사치 이렇게 적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는 거의 과학과 비슷했던 시와 철학이 세상을 보는 다른 관점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how to understand social life 이 부분에 대해서 플라톤은 이걸 가지고 분석을 했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 다음에요. Echoes of this debate. 자, 이러한 논쟁의 메아리가 에코가 바로 메아리죠. 그쵸? 이러한 논쟁의 메아리가 오늘날도 여전히 들리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끊임없는 대화에서. 자, humanities and sciences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humanity는 당연히 인문학이라는 뜻으로 보면 되고 뒤에 science는 말 그대로 과학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regarding은 뒤에서 이제 꾸며주는 거고요. regarding은 이제 당연히 뭐뭐에 대한 그 뜻이니까 about과 비슷한 의미로 같이 이해하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쪽 보니까 How the world may best be comprehended 이렇게 보이죠. 세상이 어떤 방식으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는가. 사실 갑자기 세상을 이해한다는 표현이 나오지는 않았겠죠. 그쵸? 그러면 자, 지금 처음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 이렇게 문장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추가되는 문장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데요. 두 문장 사이에 but과 however가 없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문장을 바탕으로 뒤에 나온 내용이 연결이 됐을 거니까 그러면 뒤쪽에서 여기 딱 보이죠? 이렇게 쫙 가로로 묶어보면 얘는 사실은 앞에 나오는 무엇과 비슷하다고? How to understand social life하고 비슷하다고 이제 이렇게 딱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세상이 어떻게 잘 이해될 수 있을까? 바꿔 말하면 세상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어떤 개인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개인들이 이해하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나오는 How to understand social life를 How the world may best be comprehended 이렇게 같이 연결했단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바로 뭐냐면 보세요. 일단 여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문학과 그 다음에 과학 사이에서 끊임없는 대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인문학과 과학이 서로 뭘 한다는 얘기예요? 대화를 한다라는 거죠. 그 대화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느낌인 거예요? 대화라는 것은 자, A하고 B 당사자 둘이 있으면 서로 뭔가 이렇게 주고받는 게 바로 이제 대화죠. 그쵸? 그러면 실제로 인문학과 과학이 사람들처럼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한 건 아니고 뭘 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세상을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소셜 라이프를 이해할 수 있어. 라고 서로 과학이 바로 인문학에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했을 것이고 인문학도 자신의 입장을 과학에게 전달을 했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나오는 다이얼로그를 대화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볼 수도 있다고 바로 이렇게 의견 교환이라는 뜻으로도 가능하다. 적어주세요. 자, 그리고 Echoes of this debate are still heard today. 자, 가로로 묶어볼까요? 고대에 어떻게 소셜 라이프를 이해할까에 대해서 그 논쟁이 있었고 그리고 플라톤은 시와 과학의 관점에서 시와 철학의 관점에서 이렇게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근데
고대에 있었던 그러한 논쟁의 메아리가 오늘날도 여전히 들린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쵸. 지금도 옛날에 논쟁이 들린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논쟁을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과거에 했던 논쟁이 오늘날에도 적절하고 타당한 논쟁이라고 볼 수 있다는 뜻이죠. 그쵸? 과거에 했던 논쟁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과거에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건 무슨 말? 의견이 분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그 논쟁, 과거부터 쭉 이렇게 시작된 그 논쟁이 여전히 타당하고 여전히 적절한 논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this debate is still 적어볼까요? 가볍게 생각해 주세요. 적절한, 타당한. 됐죠? 요걸 같이 보자는 얘기입니다. 요걸 같이 보자는 얘기고요. 자, 옆으로 가서 13번 조금만 더 기운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은 그 최근에 조금 발생한 현상하고 비슷한 그 N95 마스크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죠. 그쵸? 볼게요. 자, 알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오니까 옆에는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불소를 넣은 치약, 그리고 Magnetic Resonance Imaging Technology, 우리가 흔히 말하는 MRI 기술, 그쵸? 자기 공명 영상 촬영 기술, 그쵸? 그 다음에 N95 마스크, 그 다음에 Blood Banking이니까 혈액은행, 이렇게 볼까요? 혈액은행. 그래서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혈액도 그렇게 좀 모아두자는 얘기죠. 그쵸? 자, 그러면 이러한 모든 것이 그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Academic Research Lab이니까 대학 연구실, 이렇게요. 대학 연구실.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요거 잘 보는 거예요. Academic Research Lab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쵸?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보통 쓰는 치약이라든가 마스크, 그 다음에 저런 어떤 MRI 기술 같은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왔다고? 대학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 알고 있었습니까? The discoveries that contributed to these successful innovations. 그래서 자, 이러한 그 성공적인 혁신에 기여한 발견은 may, 그 다음에 뒤에 where를 가로로 묶어볼까요? where는 부사니까 가로로 묶어보면 may have pp 형태가 딱 보이죠. 그쵸? 조동사 다음에 have pp가 보이는데 살짝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may는 사실 might하고 비슷하게 그대로 쓸 수 있죠. 그쵸? may라든가 might는 비슷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조동사의 과거형 have pp가 보이죠. 우리가 일단 요게 나오면 어떻게 봐야 돼요? 조동사 may를 쓰고 뒤에 have pp를 써도 상관없고요. 조동사의 과거형 have pp를 쓰게 되면 과거에 뭐뭐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건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가정법 과거 완료와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렇게도 많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주어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 보통 이제 조동사의 과거형 많이 쓰고 그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이제 요거죠, 사실은. 예로 나오면 우리가 이제 거의 헷갈리진 않아요. 조동사의 과거형 다음에 have, 그 다음에 pp 형태 요걸 딱 쓰고 나서 뒤쪽에서 if 다음에 주어 그리고 had, pp 이렇게 딱 쓰게 되면 뭐뭐 했을 것이다, 뭐뭐 했다면 됐죠? 뭐뭐 했을 것이다, 뭐뭐 했다면 이런 식의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딱 끊어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뒤쪽에서 if, 주어, had, pp가 딱 보이는데 if가 생략이 되고 head가 앞으로 갈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이 had, 주어, pp 이렇게 된다는 거 요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즉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이런 형태로 시작하면 뒤쪽에 어디 앞에서? 뒤쪽에 head 앞에서 끊고 이쪽이 하나의 문장, 뒤쪽도 하나의 문장 이렇게 문장의 덩어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때 head를 사역동사로 해석하지 않는다. 뭐뭐가 뭐뭐 하도록 만들다, 시키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뭐뭐 했다면 됐죠? 뭐뭐 했다면 뭐뭐 했을 것이다. 뭐뭐 했다면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요 보세요.
자, 이러한 성공적인 혁신에 기여했던 발견들이 남아 있었을 것이다. 남아 있었을 것이다. A purely academic interest. 다 보이네요. 자, 일단 얘를 쫙 가로로 묶어볼까요? 자, 그러면 뭐가 보여요? of하고 interest가 딱 보이죠. 그쵸? of interest 여기 딱 보이는데 우리가 보통 of 다음에 추상명사가 나오면 이름은 있지만 형태는 없는 것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때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썼던 게 요 느낌을 주는 것들을 가장 많이 썼었죠. 그쵸? 그래서 importance라든가 significance, value 이런 것도 쭉 쓰이는데 여기는 지금 interest라는 걸 썼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of 다음에 추상명사가 딱 보이면 얘네들이 싹 다 무슨 역할을 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of importance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거고 important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interesting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남아있어. 어떤 상태로 of interest, interesting, 재미있는 혹은 흥미로운 됐죠? 흥미로운 상태 혹은 관심이 있는 상태로 남아있었을 거야. 그리고 이제 앞에 얘를 붙여서 순수하게 학문적인 관심이 있는 상태로 남아있었을 거야. 됐죠? 순수하게 학문적인 관심 있는 상태로 남아있었을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요렇게 딱 끊어야죠. 그렇죠? 연구원들이 무엇을 하지 않았다면 take step은 조치를 취하다. active를 썼으니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다. 혹은 능동적인 조치를 취하다. 즉, 연구원들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발견을 move 보이죠? move하고 뒤에 나오는 into를 같이 밑줄고 보면 move A into B죠. A를 B로 옮기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한 발견을 무엇으로 옮기기 위한? 발명의 영역으로. 그쵸? 그러니까 발명의 영역으로, 즉 발견을 발명품으로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순수하게 학문적인 관심 있는 상태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예요? 연구원들이 뭘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걔네들이 순수하게 학문적인 관심 있는 곳에 남아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발명품이 되었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물론 얘가 문장 앞으로 갈 수도 있어요. had, 주어, pp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보통 문장 맨 앞에 had가 보이면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항상 가정법이야, if이야 혹은 if가 생략된 had 이하가 문장 뒤쪽에 보일 때는 걔네 앞쪽에서 끊고 나서 하나의 의미 덩어리 이렇게 보시고 특히 조동사의 과거형 have, pp게 보이면 과거에 뭐뭐 했을 것이다. 가정법의 느낌이라는 거 보고 뒤에 얘가 나올 수 있음의 가능성을 알아두어라. 됐죠? 물론 이렇게 뒤쪽에 if 이하는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나온다면 had 앞에서 끊고 하나, 그 다음 뒤쪽에 하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두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15번 지금 읽어주시고요. 15번에서 맨 마지막 줄 on overall toward response 요거 있죠? 그쵸? on overall toward response 밑줄 그어두시고 얘가 무슨 뜻인지 생각하면서 읽어주세요. 자, 마지막 14번하고 15번 읽겠습니다.
살짝 어렵죠. 그 15번이 뭐지? 맨 마지막에 overall 전반적인, toward는 뭐뭐로 향하는, response는 반응, 전반적으로 향하는 반응? 뭐지? 요거 조금 한번 이따가 생각해 볼게요. 자, 근데 왼쪽에 14번도요 만만치는 않죠. 그쵸? 이게 하나의 문장인데 구조가 중간에 컴마도 많고 그 다음 뭐 대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어디서 끊어야 되나 뭐 그런 생각 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근데 아무리 복잡해도 걔네들도 영어를 사용하는 그들도요 당연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장들이 쓰지 않겠어요? 그쵸? 뭔가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보일 것이다. 자, 그러면 just as 다음에 주어 동사가 딱 보이죠? 우리가 이 구조는 수능이 정말 병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봤거든요. just as 다음에 뒤에 컴마, 그 다음에 so 다음에 주어 동사. 물론 얘는 생략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so 다음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었죠. 물론 얘 생략 가능하죠. 그쵸? 그래서 꼭 뭐뭐처럼 역시 뭐뭐 하다 그랬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거죠. just as so 이렇게 나오면 사실 대부분 알거든요. 자, 근데 요게 이제 뒤에 나오는 so 이하도 이제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요게 딱 보이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역시 이러이러하다 그 뜻이기 때문에 일단 유사한 구조라든가 혹은 유사한 의미 요게 이제 최소한 두 가지가 보일 것이다. 그렇게 봐야죠.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러이러하다 그 뜻이기 때문에 이쪽의 구조와 뒤쪽의 구조가 비슷하겠죠. 그쵸? 이쪽의 의미하고 뒤쪽의 의미도 비슷할 것이고. 자, 그러면 일단 뭘 가지고 판단한다고? 비슷한 구조가 나올 때니까 여기서 봤던 게 다시 한번 반복이 되면 여기서 봤던 구조가 다시 한번 반복이 되면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끊어보자는 얘기죠. 그쵸? 자, 왜냐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될 테니까 동일한 구조가 두 번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앞에서 봤던 게 뒤쪽에서 다시 나온다는 느낌이 좀 들면 그 앞에서 끊으라는 거죠. 그쵸? 보세요. Just as a criminologist sometimes say 이렇게 딱 보이죠? 그래서 범죄학자들이 가끔 말하는 것처럼 무엇을 하기 위해서 to figure out the perpetrators of a crime 이때 perpetrator는 가해자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이제 범인이죠. 범죄의 가해자를 figure out은 알아내다. 그렇죠? 범죄의 가해자를 알아내기 위해서 find out을 쓸 수도 있고 특히 잘 기억해야 될 건 결정하다라는 뜻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무엇이 determine이 알아내다라는 뜻으로도 쓰인다는 것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범죄의 가해자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한다고? 돈의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한 것처럼 To figure out who is a good leader. 자, 누가 훌륭한 리더인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당신은 이익의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고. 자, 어디서 끊어볼 수 있겠어요? 투부정사가 보이고 뒤에 문장이 보이죠? 투부정사 보이고 뒤에 문장이 보이죠? 동일한 구조가 몇 번? 두 번 나오죠. 그러면 역시 어떻게? 두 번째 나오는 것 앞쪽에 이렇게 끊어볼 수 있겠다. 됐죠? 자, 그러면 컴마가 많다고 해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자, 그럼 결국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건 바로 뭐냐면, 범죄의 가해자가 누군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돈의 흐름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도대체 그 돈이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는가? 누가 돈을 갖게 되는가?
그를 알게 되면 가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것처럼 훌륭한 리더가 누구인지 알아보려면 너는 이익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된다. 자, 그리고 이 대신은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그쵸? 자, whom is the leader trying to benefit? 이렇게 보이죠? 목적격이죠. 그쵸? 목적격이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benefit 다음에 나오는 목적어를 이렇게 같이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benefit이 이익을 주다. 혹은 이롭게 하다. 자, 리더가 누구를 이롭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리더가 누구에게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자, 그리고 특히 is it anyone beyond him or herself? 이렇게 보이죠? 자, 여기 나오는 himself or herself는 앞에 나오는 리더라고 딱 보는 거죠. 그쵸? 리더가 아닌 어떤 사람인가? 원래 beyond는 바로 무슨 말이에요? 뭐뭇을 넘어선 그 뜻이기 때문에 리더를 넘어선 어떤 사람인가? 리더 자신이 아닌 어떤 사람인가? 무슨 얘기예요? 리더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려고 노력하는가? 아니면 사람들인가? 그쵸? 사람들인가? those,는 뭐 많은 사람들이죠. 자, 즉시 누구를 이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그 혹은 그녀 자신을. 그래서 리더가 되겠죠. 그쵸? 자, 리더가 자신을 제외한 자신이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가? 자신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이롭게 하는가? 이걸 따라가 보면 훌륭한 리더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감 잡을 수 있겠어요? 다시 갑니다. 자, 범죄학자들이 가끔 말을 합니다. 범죄의 가해자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돈의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훌륭한 리더가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당신은 이익의 흐름을 따라가 보아야 합니다. 누구를 리더가 이롭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특히 리더가 아닌 다른 사람인가? 리더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쵸? 그럼 여기서 어떤 사람이 훌륭한 리더의 혜택을 행하는 경우라는 거 볼 수 있겠어요? 당연히 이 부분이죠. 그쵸? 리더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 훌륭한 리더다. 근데 자신에게 직접 이익을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이롭게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건 훌륭한 리더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이 얘기했습니다. 유사한 구조가 두 번 보일 테니까 두 번째로 비슷한 구조가 나올 때 그 앞에서 끊어보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15번 Like an addiction to anything. addiction은 중독이죠. 그쵸? 뭔가에 중독된 것처럼 When the craving for certainty is met. 이렇게 보이죠? 이때 craving은 갈망. 이렇게 적어볼까요? 갈망이라든가 혹은 바램이죠. 그쵸? 갈망이라든가 바램. 이렇게 딱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확실함에 대한 갈망이 충족이 될 때, 뭔가 확실한 것으로 나타날 때, There is a sensation of reward. 보상의 느낌이 있습니다. 됐죠? 보상의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확실한 일이 발생할 때는 보상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쵸?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답을 찾고 그래서 성적이 잘 나왔을 때처럼. 그쵸? 자, 그 다음에요. At low level, 낮은 수준에서 보면 그 보상의 느낌을 좀 더 낮은 수준에서 생각해 보면 낮은 수준의 보상은 바로 뭐냐면 when that means 뭐뭐 할 때 그 뜻이죠. 당신이 예상을 할 때. 당신의 발이 어디에 랜드할 것인지 예상할 때. 이때 랜드는 그냥 원래는 착륙하다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착지하다. 그렇게 볼까요? 즉 당신이 걸을 때 당신의 발이 어디에 착지할 것인가 예상을 할 때 이쪽에 착지하겠지 이렇게 예상을 할 때 자, 그때는요 The reward is often unnoticeable. 그래서 그 보상은 종종 눈에 띄지 않는 그 뜻이죠.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가다가 바로 이쪽으로 가겠지라고 이렇게 예상을 갔는데 예상대로 됐어. 하지만 이건 그렇게 큰 보상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쵸? 자, 언제를 제외하고는 자, 당신의 발이 당신이 예상하는 방식으로 착지하지 않았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런 것은 그렇게 큰 보상을 주지는 않습니다. 별거 아닌 예상이 확실히 이제 충족이 되는 거니까 큰 보상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컴마 다음에 위치가 보이면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여기 나오는 equate는 동사로 쓰여서 뭐뭐와 동일하다. 그냥 동일하다 적어둘까요? 자, 그럼 다시 와서 그 확실함에 대한 갈망이 충족이 될 때는 그 보상의 느낌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상이 좀 낮아서 눈에 띄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The pleasure of prediction, 예상의 즐거움은 더 acute, 강렬한, 적어주세요. acute는 강렬한. 극심한이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여기서는 강렬한, intense하고 비슷한 의미인데요. 자, 그러면 예상의 즐거움은 강렬합니다. 언제? 당신이 음악을 들을 때. based on은 뭐뭇을 바탕으로 한 그 뜻이죠. 그쵸? 그래서 되풀이되는 패턴을 바탕으로 한, 됐죠? 되풀이되는 패턴을 바탕으로 한 음악을 들을 때 예상의 즐거움은 더 강렬합니다. 자, the ability to predict and then obtain data that meets those predictions. 그래서 예상하는 능력과 그리고 그러한 예상을 충족시키는 자료를 확보하는 능력은 무엇을 만들어낸다고? 전반적인 toward response를 만들어냅니다. 그쵸? 자, 보세요.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확실함에 대한 갈망이 충족이 될 때 바로 보상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확실함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바탕으로? 내가 예상을 한 것이 그대로 충족된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나타나는 확실함인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예상하는 대로 그 확실함이 충족이 되면, 그렇다면 강렬한 보상의 느낌을 받는 건데, 그러면요. 지금 이 상황은 바로 어떤 상황이에요?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예상을 충족시키는 자료를 확보하는 거죠. 그쵸? 예상대로 됐구나. 그러면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보상이라는 느낌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약간 어려워도 여기 나오는 an overall toward response, 전반적인 toward 반응은 무엇과 비슷하다고? 일단 이것과 비슷하죠. 그쵸? 자, 그리고 여기 한 가지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구문을 마지막으로 다루면서, 약간 이제, 간단하지만 우리가 이제 놓칠 수 있는 것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중간중간에 쓰이는 전치사인데요. 전치사가 나왔을 때는 항상 뭘 생각한다고? 걔네들이 전달하는 방향을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딱 이걸 가지고요. 그래. 전치사가 딱 나왔는데 내가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전치사가 보이면 일단 걔네가 전달하는 방향의 이미지를 떠올려 본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봤는데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쵸? 전반적으로 향하는 반응이야? 이게 뭐지? 전반적으로 향하는 반응? 이게 뭐지? 전치사도 마찬가지고 다른 표현들도 그렇지만은요. 얘가 전달하는 이미지를 딱 떠올렸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럼 이제 어떻게 보는 거냐면, 그러면 반대 상황을 참고한다. 이렇게요. 반대 상황을 참고한다. 적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감 잡을 수 있겠어요? 반대 상황을 참고한다라는 거? 그치. 우리 거기서 봤어. 어떤 문장이 딱 나오는데 그 다음 문장이 서로 같은 흐름이라는 것을 어떻게 볼 수가 있냐. 즉, 패러프레이징이라는 걸 어떻게 볼 수 있냐. 첫 번째가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일 때. 두 번째가 앞에 걸 두 번 부정하는 반대 상황을 활용하는 거. 대우명제 얘기잖아. 그쵸? 대우명제 얘기. 반대 상황을 활용한다. 참고한다. 무엇도 생각해 본다고? 대우명제도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그럼 바꿔 말하면 반대를 한번 뒤집고 다시 한 번만 뒤집어 보는 거야. 그럼 투어드는 그쪽으로 향하는 거니까 그럼 이 반대말은 뭐가 되겠어요? 반대말은 against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이제 쭉 뭔가 이렇게 오는 것을 그대로 나한테 향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밀어낸다는 느낌인 거야. 자, 봐요. 투어드는 내가 이쪽으로 향하는 것도 되지만 뭔가 나에게 이렇게 향해 오는 것도 투어드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걸 그대로 쭉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반대 상황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튕겨낸다라는 거죠. 내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내 힘이 저쪽으로 작용을 하는데 저쪽에서 뭔가 튕겨내서 내가 뒤로 이렇게 물러나게 되는 상황이라든가 나에게 뭔가 이렇게 쭉 다가오는데 그걸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날리는 느낌이라는 거. 투어드의 반대가 바로 뭐다? against의 느낌인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against는 그럼 서로 튕기는 거기 때문에 안 좋은 반응이겠죠. 그럼 투어드라는 것은 그냥 흐름을 쭉 따라가면서 저쪽으로 가든 저쪽에서 오는 것이 내 쪽으로 오든 간에 쫙 다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야? 이것의 반대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라는 거죠. 그쵸? 그럼 얘는 뭔가 충돌의 느낌인 거고, 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고? 수용이라든가 흡수의 느낌인 거죠. 그쵸?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최소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면 지문수에서 비슷한 표현을 찾아가는 거고, 그리고 전치사 나타났을 때 방향을 생각해보고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반대 상황을 한번 그려보고 생각을 해줘라. 그러면 against하고 toward가 반대 느낌으로 볼 수 있으니까 얘는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은 거구나. 이렇게 순조로운, 전반적인 순조로운 반응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구문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있는 것들은요, 시간 나는 대로 한 번만 쭉 읽어주세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부담을 갖고 빨리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시간 나는 대로 한번 쭉 읽어보면서 아,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중간중간에 필요한 구문 얘기는 이제 독해를 하면서 계속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